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논리회로요. 논리회로 파트를 하는데, 우리 앞에 전자회로 여기까지는, 빠른 시간 안에 다 들으라고 했죠. 들어오시고, 우리는 이거 하고, 이제 전자 하시는 분들은 전자에 좀 깊은 내용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하고, 그때 전기를 어떻게 할까요? 전기는 바로 전력공학 들어갈까요? 자, 날짜를 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공학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는 전자하고, 그 다음에 통신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전자 하시는 분은 거기 158페이지까지 빨리 듣고요. 이제 지금 159페이지부터 논리회로 다 하고 나서, 이 158페이지 그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죠? 그 66번 문제 수준하고요. 65번, 64번, 63번, 62번, 뭐 하는 이 정도, 63번부터 66번까지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을 몇 개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업 끝나고 그 문제도 좀 같이 풀 수 있으면 풀고, 추가 내용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전자회로 안 네.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전력공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기는 왜 책이 없어요? 사놓고 안 가져왔어요? 그럼 빨리 밑에 가서 쉬는 시간에 갖다 오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논리회로의 기본적인 다음 여러 가지 수를 요구하는 형태로 변환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할 논리회로는요, 크게 세 파트잖아요. 그죠? 수의 연산입니다. 네 파트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산의 형태하고 논리 게이트의 형태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논리회로가 조합 논리회로예요. 그래서 논리회로 공부하면 거의 조합 논리회로하고 순차 또는 순서 논리회로죠. 그죠? 순서 논리회로라고 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이게 이제 되는 거고,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일단은 요거는 잘 그래도 간간히 나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도 얘가 사용됩니다. 사용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합 논리회로, 순서 논리회로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조합 논리회로, 자, 조합 논리회로 종류가 뭐가 있었죠? 조합 논리회로. 조합 논리회로 종류가 학교 다니면서 뭐야? 제일 기본적인 거 가상기, 감상기. 물론 감상기는 수업 시간에 거의 안 할 겁니다. 가상기 위주로 할 거겠지만. 왜 감상기를 안 해요? 네, 가상기 가지고 감산을 하니까 감상기를 따로 설계를 안 하죠. 그죠? 다음 두 번째 뭐야? 인코드, 디코드. 코드와 그 다음에 부호화하는 거하고 부호를 해독하는 인코드, 디코드. 다음 세 번째는요, 먹스, 디먹스. 다음 네 번째, AD 변환, DA 변환. 다섯 번째, 페리티 생성기, 페리티 검출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비교기. 이런 것들이 우리 조합논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들은, 그죠? 예전에 우리 주관식 있죠. 그러니까 주관식 있다가 객관식으로 바뀌어서 주관식을 바꿨는데, 그 객관식으로 바뀌기 전에 주관식에서는 이거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면서도 그냥 시험 문제에서 많이 언급됐는데, 요즘은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요즘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는 뭐 이런 형태는 인코드, 디코드하고 먹스, 디먹스 뭐 이런 파트고요. 물론 DAD도 뭐 간혹 나왔습니다. 간혹 나왔고 근래의 기출 문제도 예하고요. 예하고 이제 뭐요? 이 순차 논리 회로를 활용하고 OPMF까지 활용한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나오고 페리티 생성기 검출기는 시험 문제에서는 뭐 생각보다 안 나오는 편. 그리고 비교기는 간간히 나왔던 문제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조합 논리 회로 이런 형태는 시험 문제에서 우리 시험 문제의 단골이죠, 그죠? 그래서 단골 문제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순차 논리 회로가 있는데 순서 논리 회로 또는 순차 논리 회로가 있는데 자, 조합 논리 회로하고 순서 논리 회로의 차이점은 학교에서 논리 회로 가르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딱 분리수에서 카르노까지. 아, 카르노까지. 오늘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잘 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조합 논리 회로, 순서 논리 회로가 있는데 이 순서 논리 회로하고 조합 논리 회로의 가장 큰 차이는 조합 논리 회로는요, 지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바로 결정이 돼요. 이 출력은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안 그런 것들이 있어요. 논리 회로에서의 출력은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있고 입력 말고 또 결정되는 게 뭐야? 영향을 받는 거? 현재 상태. 얘가 가지고 있는 현재 상태가 있어요. 현재 상태 값에 의해서 현재 상태하고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거. 이런 형태의 동작이 있고 단지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상기 뭐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입력이 1 더하기 1 들어오면 출력은 합은 2고 그러니까 합은 2가 되는데 그 2가 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상태가 이전 상태가 얼마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1 더하기 1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력에 의해서만 출력이 나와요. 인코드요. 인코드 인풋이 4개가 있으면 이게 아웃풋이 2개거든요, 보통. 여기 입력이 들어오면 00, 여기 입력이 들어오면 01, 여기 입력이 들어오면 10, 여기 입력이 들어오면 11.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인코드입니다. 코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건 지금 여기 입력이 들어와서 01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입력이 여기 탁 들어오면 이전에 01은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이게 들어오면 11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값이 모였어가지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 값이 바뀌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아닌 것. 어쨌든 현재 상태에 의해, 현재 입력에 의해서 현재 출력이 결정되는 이런 논리 회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 논리 회로는 현재 입력에 의해서 현재 출력이 나오는 곳,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분명히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게 구성되려면 플립플롭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뭐야? 플립플롭은 알죠? 1비트 저장장치. 이 저장장치로서 우리는 뭐 JK 플립플롭, RS 플립플롭, T 플립플롭, 뭐 D 플립플롭, 뭐 이런 4종류 플립플롭을 나중에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JK 플립플롭 한번 생각해 보세요. JK는요, 두 인풋이 있습니다. JK. 아웃풋이 있는데, 출력이 있는데, 여기 00이 들어오면요, 이건, 이 출력은 이전에 저장된 값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00이 들어온다고 해서 0이 나오는 게 아니라 00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전의 값이 0이었기 때문에 다음 출력이 뭐가 나온다고요? 00 때문에 나온 출력은 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저장된 값이 1이었으면 00이 들어올 때 이전 저장된 값이 1이었으면 출력은 그냥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출력에 나오는 과정이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입력과 시스템 내부에 미리 그 전에 저장이 돼 있던 값이 합쳐져 가지고 그거에 의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일일이 들어오면요. 얘는 반전을 해요. 반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들어올 때 이전의 값이 0이었으면 0에 반전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1이 나올 거고 1이 반전이 되면 0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출력이 나오는 과정이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전에 저장되어 있던 값. 그래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값과 입력에 의해서 그 두 개의 합이, 즉 이걸 현재 상태라고 해요. 현재 상태와 입력에 의해서 다음 상태가 결정되고 다음 출력이 결정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는 애들이고요. 이런 순차 논리회로, 순서 논리회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카운트예요. 우리가 알고는 업 카운트, 뭐 다운 카운트 이런 것들. 그러면 플립플롭 여러 개를 이용해 가지고 카운트를 설계할 때요. 카운트를 설계하는데 16진 카운트를 설계했다. 근데 지금 현재 카운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001로 9가 저장되어 있다. 그럼 외부에서 클럭이 탁 들어오면 이제 카운트업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10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이 될 거면 10100으로 바뀔 거거든요. 근데 이건 클럭이 들어온 입력에 의해서만 이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입력과 같이 해서 다음 상태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논리회로를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걸 알고 난 상태에서 이제 실제로 회로 구성을 해서 쓰는 것들은 이 두 가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조합 논리회로, 순서 논리회로.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데, 이 조합 논리회로하고 순서 논리회로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될 거냐, 아니면 현재 상태와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될 거냐, 아니면 입력과 현재 상태에 의해서 출력이 결정될 거냐라는 그런 동작의 차이고, 그래서 이 순서 논리회로를 구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이전 값을 저장해 놓는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얘는 저장해 놓은 저장 장치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저장 장치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저장 장치와 이 조합 논리회로, 조합 논리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이 순서 논리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 다음 파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저장 장치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 전자공학을 마무리까지 다 했다면 쌍안정 멀티바이브레이터라고 배웠던 그 1비트 저장 장치. 그 1비트 저장 장치의 대표적인 애 이름이 플립플롭이고요. 그리고 1비트가 아니라 이 플립플롭을 8개를 모아가지고 세트화 시키는 거. 우리 기출 문제의 답으로도 나왔던 뭐요? 플립플롭 8개를 세트로 시켜서 저장 장치로 활용해서 쓰는 것들. 그런 걸 레지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라고 그렇게 부르는 애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응용 문제로서 등장하는 것들은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모르면 이거 하는데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이 내용들을 잘 할 수 있게끔 좀 연습을 해 주시고, 뭐 작년에는 그래도 전자공학부터 이렇게 쭉 왔는데 올해는 논리회로만 하니까 그래도 내용을 조금은 작년보다는 추가해서 좀 설명할 것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천천히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많이 나오고, 이 순서 논리회로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나중에 기출 문제 봐보면 알 겁니다. 순서 논리회로 기출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제가 만일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전기에서는 요까지 잘 안 하고 그냥 여기 이런 쪽에 시험 문제를 많이 낼 것 같은데, 전기도 이게 잘 나와요. 전기도 이게 잘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전자는 당연히 이쪽 잘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거니까 이건 좀 잘 봐주시고, 그리고 수의 기본적인 거, 수의 연산도 좀 잘 해주시고요. 논리회로를 다루는데 이진수 연산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수의 그 컴퓨터 연산하고 똑같은 거니까. 실제로 이번에 공무원 9급 시험 문제예요.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그죠? 2025를 16진수로 바꿔라. 라고 나왔거든요. 아니,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논리회로 할 때 처음에 진수 변환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장에서 그걸 시간을 엄청 썼대요. 그냥 바로 바꿔야 되는 그런 형태의 내용을 시간을 엄청 쓰고, 그리고 시간 쓰면서 틀리기까지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잘 맞춰주고, 어려운 것들을 뭐 틀리는 건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다 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기본적인 수어 연산, 뭐 코드화 뭐 이런 거죠. 그죠? 부호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어의 수를 요구하는 형태로 바꿔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는 수요, 이진수, 여기 뭐 적어 볼까요? 뭐, 사진수 쓰나요, 안 쓰나요? 잘 안 쓰겠죠, 그죠? 근데 사진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진수도 하나 쓸까요? 하지 말까요? 그 다음에 8진수, 16진수. 뭐 이런 형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BCD 코드, 3초각 코드. 뭐 이런 단어 정도는 좀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0, 1, 2, 3. 이 자체가 10진수죠, 그죠? 근데 가장 기본이라서. 자, 0부터 17까지를요, 2진수, 4진수, 5진수, 8진수, 16진수, BCD 3초가로 한번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일단 2진수는 못 쓰진 않겠죠, 그죠? 자, 0, 0, 0, 0, 0, 0, 0, 1, 0, 0, 1, 0, 0, 0, 1, 1, 0, 1, 0, 0, 0, 1, 0, 1, 0, 1, 1, 0, 0, 1, 1, 0, 0, 0, 1, 0, 0, 1, 1, 0, 1, 0, 1, 0, 1, 1, 1, 0, 0, 1, 1, 0, 1, 1, 1, 1, 0, 1, 0, 0, 0, 0, 1, 0, 0, 0, 1. 자,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게 자기 게 안 돼 있는 사람. 아니, 그러면 지금부터 수업을 좀 방향을 바꿔야 되고. 다 되죠? 이런 건 돼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합니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근데 사진수는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10진수가 뭐예요? 10진수는 0부터 9까지 해서 총 10개의 수를 다루는 수체계. 그죠? 0부터 9까지. 10개의 수를 다루니까 10 이상의 값을 표현하려면요. 10개 이상의 값을 표현하려면 자리 올림을 쓰잖아요. 그죠? 자리 올림을 써서 표현하느더라. 그러면 이진수는 0과 1만을 쓰는 두 가지 수만 다루는 수체계. 그럼 2 이상의 값을 다루려면 역시 자리 올림을 써서 표현하더라. 사진수는요, 그러면 0, 1, 2, 3. 4개의 수만 쓰는 거고, 자리 올림, 4 이상의 수가 있을 때는 자리 올림을 하는 거다. 그럼 이건 0, 1, 2, 3. 4는요, 10. 5는 11, 12, 13. 8은 20, 21, 22, 23. 12는 30, 31, 32, 33. 16은 100, 101, 17은 10. 이런 식으로 적는 거다. 뭐 이건 큰 문제 없고, 그죠? 오진수는 뭐 0부터 5까지니까 0, 1, 2, 3, 4, 5가 10, 11, 12, 13, 14, 20,
1, 2, 23, 24, 30, 31, 31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진수. 팔진수 0, 1, 2, 3, 4, 5, 6, 7 0부터 7까지 8개 있었고 8이니까 10, 11, 12, 13, 14, 15, 16, 17, 16은 20,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16진수는 0,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죠? 이건 자리가 두 자리면 안 되거든요. 한 자리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10부터는 A, B, C, D, E, F. 해가지고 개수가 0부터 F까지 해서 16개죠. 그럼 이제 그 값, 다음 값은 10, 11.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제 BCD는, 이게 BCD의 정의가 뭐예요? 이건 이진화 10진 코드, 바이너리 코드로 되어 있는 데시말 코드입니다. 그죠? 이진화 10진 코드는 이진수로 표현된 10진수라는 거예요. 10진수는 이거잖아요. 이거니까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거고. 그럼 여기는 0000, 0001, 0010, 0012, 0100, 0101, 0110, 0112, 1000, 1001. 0부터 9까지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럼 이제 10부터는 그죠? 10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1000에, 0001에 0000. 이게 10, 10, 그죠? 그 다음에 0001에 0001, 11, 0001에 0010, 12, 0001에 0011, 13, 0001에 0100, 0001에 10, 0001에 0111, 17,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10진수 형태인데 이진수를 표현해서 10진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게 BCD 코드고요. 그 다음에 3초각 코드는 어떤 거요? 그냥 이 수, BCD로 표현된 수에 더하기 3을 한 코드. 그러니까 3초각 코드 0은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요. BCD로 0000인데 더하기 3을 하면 0011. 이게 3초각 코드의 0인 거예요. 그래서 3초각 코드로 0을 표현하는 건 이거다. 그러면 0100, 1은 이거고, 2는 0101, 3은 0110, 4는 0111, 5는 1000, 6은 1001, 7은 1010, 8은 1011이고, 9는 1100. 그래서 BCD 코드에 더하기 3을 한 코드. 이게 3초각 코드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면 10은 여기 1이니까 1은 요렇게 표현하니까 4 여기 쓰는. 그 다음에 0은 0011 하는 게 이게 11 뭐 이렇게 하는 게 이게 3초각 코드예요. 3초각 코드는 뭐 10 이상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0부터 9까지인데 이게 왜 나왔는데를 알면 되는 거예요. 3초각 코드를. 3초각 코드는 왜 써요? 삼초각 코드 처음 들어보나요? 들어봤죠? 왜 쓰죠? 왜 쓰죠? 보수 표현하기 위해 딱 절반이라고 했었어요. 이건 산술 연산을 하려고요. 산술 연산을 하는데 우리가 더하기 연산만 할 때는 상관없는데 빼기 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가상기, 감상기가 있었지만 감상기는 실제 시스템에서 안 써요. 감사는 거기 보수를 취해줘서 가산을 하거든요. 근데 이 보수를 취해줄 때 그냥 이진수를 우리가 많이 쓰는 수체계가 BCD를 많이 쓰거든요. BCD 수치를 쓰는데 BCD 수치를 쓰는데 그걸 보수를 취하면
수가 엉망이 돼버려요. 이거 1의 보수를 취하면요, 얘는 이거 분명히 6이거든요. 6을 1의 보수를 취하면 1001이에요. 근데 이게 6의 보수로 표현된 이제 값인데 이게 대체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 3초가 코드로 만들면요, 이게 6이거든요. 이걸 1의 보수를 취하면요, 이게 나와요. 그죠? 얘를 1의 보수를 취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는데 이게 10진수에서 6의 보수를 취하면 6에 대한 9의 보수를 취하면 3이 나와요. 이거 3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보수 체계가 딱 맞아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쓰는 수가 하나 등장했는데, 이건 일반 이진수가 아니라 BCD 코드로 표현된 이진수의 수 체계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산술 연산을 편안하게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3초가 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있더라. 우리 시험은 안 나온다. 그죠? 우리 시험에 나오면 이건 조금 뭐 쓸모없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나오나요? 네. 학교에서는 나올 것 같으니까 알고는 있는 게 좋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이진수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진수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가 있으면 이진수가 있고요, 이진수를 다른 진수로 10진수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10진수로 만들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것들은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10진수로 만들어봐라. 근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8진수가 나와도 10진수로 만들어봐라. 16진수가 나와도 10진수가 만들어봐라. 이런 것들은 참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고, 그리고 이제 16진수가 나왔을 때 그걸 2진수로 표현해라 라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다루는 수 체계는 10진수가 있고 2진수가 있고 뭐 8진수도 있고 그 다음에 16진수도 있고 한데, 얘하고 얘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얘하고 얘의 변환, 이런 건 사실 열심히 잘 안 합니다. 그래도 할 줄은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할 줄을 아는데 열심히 잘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얘하고 얘 변환을 해요. 얘하고 얘 변환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변환을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8진수하고 10진수도요, 나오면 이거 이렇게 변환하는 연습도 좀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시험에 나오든지 자기가 정리를 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바꿔요. 얘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편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 이진수를 매개체로 해서 다른 진수하고 이렇게 표현해보는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 그 해석을 할 때 보시면, 그죠? 이진수는 이 두 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첫 번째 뭐 0, 1, 두 번째 0, 1 하고 세 번째 넘어가고 세 번째까지 자리가 나오고 네 번째까지 자리가 나오고 다섯 번째까지 자리가 나오는 과정을 쓰는데, 이게 이 세 번째 자리까지 나오는 이 과정, 즉 0부터 7까지 쓰는 과정이면 8진수는 한 자리만 쓰는 과정이죠. 그래서 8진수 한 자리하고 이진수 세 자리는 뭐 거의 동급으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8진수 두 자리요. 여기 지금 이제 요거죠, 그죠? 8진수 두 자리가 아니라 16진수 한 자리요. 여기는 굳이 괜히 했어요. 자, 16진수는 여기서 요까지 쓰거든요. 이 16진수 한 자리는 이게 이진수 몇 자리요? 이거하고 거의 동급으로 쓸 수 있더라 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16진수 0부터 F까지는 이진수로 표현할 때는 0000부터 해서 1111까지 표현하는구나. 그럼 16진수는 이진수 4자리하고 같은 값이고, 8진수는 0부터 7까지를 다루는 거니까 여기서 0부터 7까지 다루는 형태가 되려면 이건 3자리가 되면 여기 한 자리하고 동급이더라 라고 하는, 이걸 아니까 8진수 한 자리하고 이진수는 3자리가 하나의 동급이구나.
라고 되면 이제 어떤 진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진수를 다른 진수로 바꿔봐라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16진수를 8진수로 바꿔봐라 라고 하면 이걸 바로 바꾸기는 힘들어요. 근데 무조건 중간에 뭘 거쳐 가지고요 이진수를 거쳐서 가면 우리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수체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10진수하고 이진수만 우리는 주구장창 하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자릿수 차이니까 자릿수 관점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꾸는 연습은 좀 해야 되고, 자, 10진수 273을 이진수로 바꾸면 빨리 바꿔오세요. 하기 싫다는 거네. 아, 머릿속에 하고 있어? 손으로 하면 안 되니까. 얼마예요? 빨리 불러줘요. 좀 크게, 여기서 혼자서. 1000, 1000, 1 이렇게요? 그러게요. 똑같이 나왔나요? 1000, 100, 한 자리 없는, 여기 1? 왜 저리 값 달라? 이렇게요? 알아서 하시고, 그죠? 하나만 더 합시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할 때? 273 나누기 2 136인가요? 나머지 1 2로 나누면요 68인가요? 2로 나누면 34 17 8 4 2 1 그래서 뭐 요렇게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아, 그래. 2025 올해 연도를 이진수로 바꿔보세요. 우리가 공무원 기출 문제입니다. 16진수로 바꿔라. 뭐 그렇게 나왔어요. 네, 불러주세요. 얼마요? 네 자리씩. 왜 한 것처럼? 빨리 했으면 불러줘요. 네 자리씩. 1111 1100 101요? 1001 100 자, 맞나요? 아니 다른 사람. 이거는 일단은 틀렸어요. 그죠? 6개고요. 0 하나하고 1, 0. 1이 6개. 0 하나하고 1 하나하고 1 하나하고
000요? 네. 끝자리가 홀수인데 어떻게 여기가 요 예? 001? 네네. 맞나요? 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위에 아래 건가요? 역시 나누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나눌 게 많으니까 좀 506인가요? 이, 5, 3인가요? 1, 2, 6인가요? 6, 3입니다. 그죠? 63 정도면, 그다음부터는 이건 1111, 그죠? 하는데, 어쨌든, 1을 하면 31, 1을 하면 15, 1을 하면 8, 7, 1을 하면 3, 1을 하면 1. 그래서 1, 1, 0, 1, 0, 0, 1. 이런 형식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8진수로 고쳐봐라. 라고 하면요. 이 이진수가 고쳐졌으니까 8진수로 고쳐봐라. 라고 하면 8진수는 이진수 세 자리하고 동급이니까, 그죠? 그냥 이렇게 세 자리씩 끊어서 읽으면 되는 게 8진수다. 그럼 이거는 4, 2, 1. 8진수 4, 2, 1. 16진수로 고쳐봐라. 라고 하면 네 자리씩 하면 16진수다. 하니까 111인가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건 4, 2, 1의 8진수고요. 111의 16진수다. 얘는 8진수로 고쳐봐라. 라고 하면 세 자리씩 읽으면 3, 7, 5, 1인가요? 네 자리씩 읽으면요. 7, 2, 9인가요? 이 16진수다. 뭐, 이렇게 그냥 읽으면 되더라. 그죠? 자,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고요. 이건 자기가 연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 이렇게 큰 수는, 1이 많은 수는 사실 좀 불편한데요. 1이 좀 적은 수, 이것처럼 1이 적은 수는 저는 이걸 좀 전에 나누기보다는 혼자서 할 때는 무조건 저는 이걸 씁니다. 이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냥 예지수승으로 다 풀어 헤쳐놓고, 273이네. 273은 256보다 약간 큰 값이네. 그럼 여기는 1을 쓰고, 여기에 256을 빼요.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예? 17이 남죠. 그러면 16하고 1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6하고 1 쓰면 되니까 얘는 여기부터 1, 0, 0, 0, 1, 0, 0, 0, 1.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혼자서는 생각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거 할 때는 불편해요. 왜요? 1이 많을 때는 빼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빼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2025가 되면 1024잖아요. 그럼 이건 1024를 가지고 하면, 이건 1001이에요. 그럼 1001은 512 또 뽑아야 돼요. 그러면 512 하면 계속 빼면 빼기 연산이 좀 불편한 사람들은 이거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고, 이런 수치는 당연히 좀 큰 수치는 당연히 이렇게 나누고 가는 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데, 작은 수치, 저렇게 크지 않고 그냥 한 100 이하의 수치. 예를 들어 86. 이런 수치가 있다. 라고 하면, 64 써야 되네. 자. 그러면 얼마 남아요? 22. 그러면 이건 써야 되는데, 얘는 쓸 필요 없네. 그러면 이거 쓰면 16 빼면요. 6 남죠. 6 남으니까, 이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면 되네. 라고 해가지고, 10, 10, 110. 이런 식으로 값이 바로 나오죠. 아마,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 나누기 연산을 하는 것도 분명히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수에 대해서 익숙해지게끔 하려면, 이걸 가지고 보여주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거 더하면 이 숫자가 되지? 라는 그런 질문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를 다루다 보면 수 체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자기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진수 체계는 이 수로 더해보고 빼보고 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가면 더하기 빼기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공고 가면. 그런 친구들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시키려면 이런 정도는 좀 시켜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일단 십진수를 이진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진수로 표현했으면 이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 숫자가 나왔을 때, 또는 이 숫자, 이게 너무 크고요. 이 숫자를 합시다. 10, 00, 100, 다른 수 합시다. 10, 110, 10. 이런 수가 나왔다. 이걸 십진수로 고쳐봐라. 라고 하면 사실 십진수는 얼마예요, 이거? 그럼 좀 전에 그 자리값을 따지면 1, 2, 4, 8, 16, 32, 64의 합이잖아요. 그죠? 합이니까 얘는 64하고 16 더하면 얼마요? 80, 91에서 얘는 91이다. 자,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는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처음에는 이거죠. 우리가 91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산수 배울 때 이것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91. 아니 91은 좀 심했나? 273 이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우리는 이걸 2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7 곱하기 10의 1성 더하기 3 곱하기 10의 0성 이러면서 모든 수의 0성은 1이다 라고 배우면서 이렇게 이거 초등학교 몇 학년 때죠? 모르죠? 어쨌든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배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는 수를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공부할 때 이때 우리가 수를 공부했던 것은 이게 우리가 다루는 수가 무슨 수니까? 십진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10의 1성, 10의 2성, 그죠? 근데 우리가 쓰는 수가 십진수가 아니면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쓰는 수가 이진수다 라고 표현할 때는 이건 2의 0성, 자리인 1, 2의 1성, 2의 2성, 2의 3성, 2의 4성, 2의 5성, 2의 6성 자리거든요. 그럼 이걸 요 관점에서 쓴다면 이건 어떻게 쓴다고요? 1 곱하기 2의 6성, 0 곱하기 2의 5성, 1 곱하기 2의 4성, 1 곱하기 2의 3성, 0 곱하기 2의 2성, 1 곱하기 2의 1성, 0 곱하기 2의 0성. 그리고 모든 수의 0성은 1. 이렇게 수를 한번 정리를 할 거고, 그죠? 그리고 이때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앞으로 이건 안 쓰고, 그리고 0을 곱하면 0이니까 1이 있는 것만 해가지고 2의 4성, 2의 3성,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까 전에 했듯이 64, 16, 8, 2.
응? 이거 아까 이거 욕하고 있었겠네. 자, 아무튼 왜 진짜 욕했는가 왜 너?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90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90으로 표현하더라라는 것, 이런 식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산수를 안 할 거잖아요. 십진수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이 수 체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쓰게끔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쓰면서, 아, 이게 자리값이 0성자리, 1성자리, 2성자리라는 그 자리값에 대한 해석을 하자라는 그런 의도에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건요. 수치가 너무 큰데. 씁시다. 팔진수 3, 7, 5, 1. 그럼 팔진수를 십진수로 고쳐봐라. 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8의 0성자리. 이건 8의 1성자리. 8의 2성자리, 8의 3성자리입니다. 그럼 이건 3 곱하기 8의 3성, 7 곱하기 8의 2성, 5 곱하기 8의 1성, 1 곱하기 8의 0성. 이건 8이니까 40이고, 그죠? 이건 64니까 7 곱하기 64. 이게 이제 산수는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8이 3번 있으면 얼마요? 510인가요, 이게? 511이에요. 그럼 512 곱하기 3. 그 다음에 7 곱하기 64. 그 다음에 5 곱하기 8. 그 다음에 1 곱하기 1. 해가지고 다 더하면 2025가 나오나요? 어쨌든 그렇게 나올 거다. 라는 수체계고, 그죠? 수체계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이제, 그러면 팔진수, 2025를 바로 팔진수로 바꿔봐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025를 바로 팔진수로 어떻게 바꿔요? 이건 2025. 이 이진수 하듯이 하면 돼요. 이걸 하는데, 목을 구하려면 이렇게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하면, 얼마요? 2. 그러면 16이고, 40이니까, 5, 40이니까, 그 다음에 25고, 그 다음에 3인가요? 3이니까 24. 1인가요? 그래서 나머지 1. 목은 253. 나머지 1. 이렇게 되고, 또 8을 나누면, 이건 31인가요? 나머지는요? 5가 되나요? 또 8을 나누면, 이건 3인가요? 나머지는 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3, 7, 5, 1 해가지고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죠? 16진수로 하면 더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더 불편하니까 이게 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2진수로 바꿔가지고 8진수로 하는 게, 이 8진수를 바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더 편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8진수에서 10진수로 바꾸는 과정은 이 정도는 그냥 2진수로 안 바꾸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 정도 연산을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연습 삼아 이렇게 2진수로 바꿔서 이렇게 해보는 연습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냥 느낌으로요, 이진수 110이라고요, 8진수 0.56, 그 다음에 16진수 0.92, 92. 이 셋 중에서 수가 가장 큰 게 뭐 같아요?
느낌상. 첫 번째 느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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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느낌상. 네? 자,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답이 이런 거나 이런 게 나와요, 실제로. 둘 중에는 누가 클 것 같아요? 네? 이게 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대충 감으로, 아, 이게 어느 값 이상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봐요. 이진수에서는요, 이게 1이 있으면, 맥스가 2잖아요, 그죠? 맥스가 2인데 1이 있으면 일단 반보다 큰 값이에요. 10진수로 0.5보다 큰 값이에요. 이게 1까지 또 있으면요, 0.75보다 큰 값이에요. 근데 8진수에서는요, 8진수에서는 맥스가 8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4가 될 때, 0.4가 될 때 이진수의 0.2하고 이게 0.1하고 이진수의 0.1과 8진수의 0.4는 같은 값이에요. 16진수의 0.8, 맥스가 16이잖아요, 그죠? 16이니까 16진수로 0.8을 표현한 값과 딱 이 중간이잖아요, 그죠? 첫 자리가 중간값이거든요. 중간값이니까 이 세 값은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0.4에서 이게 커진 비율하고 0.8에서 커진 비율과 0.1에서 커진 비율을 좀 잘 따져보면 아마 이 값이 제일 클 거예요. 이거 좀 있으면 하겠지만 0.110101101을 이진수로, 8진수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소수점 이하는요, 소수점 이게 그냥 0점으로 하지 말고 1101101 이걸 8진수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요, 소수점 정수 자리는요,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세 자리씩 끊어서 읽어요. 그럼 이건 1, 5, 5죠, 그죠? 까지는 되는데 소수점 이하는 여기부터 세 자리씩 끊어 읽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세 자리 끊어 읽으니까 이건 이렇게 되고, 얘는 뭐야? 6, 5,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6, 4 정도가 되잖아요, 그죠? 6, 4 정도 되는 값인데 얘는 0.5, 6 정도 되는 값이니까 얘가 더 클 거다라는 것은 대충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8진수로, 이진수를 8진수로 표현할 때는 소수점 위쪽은 이게 여기서부터 세 자리씩 끊어가고, 소수점 아래쪽도 소수점에서 세 자리씩 이렇게 끊어서 가면 됩니다. 여기에 자리가 뭐 0, 1이 있으면 세 자리 맞춰야 되니까 여기에 0을 추가해서 2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뒤에 0은 쓰나만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럼 16진수 마찬가지예요. 이 16진수도 여기 16진수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소수점 S부터 네 자리씩 끊어 읽으면 돼요. 앞쪽에 0은 네 자리 안 만들어져서 쓰는 0은 그냥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있으든 없으든 상관없으니까. 이건 6. 이건 뭐야? C인가요? D인가요? 이게 D. 6D인가요? 그래서 이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요, 네 자리씩 끊어서 읽으면 하니까 얘는 D, 얘는 0110이니까 6, 얘는 10이니까 A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니까 6A, DA, D6A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뭐 잘못됐으면 알아서 보시고. 그러면 여기서는 네 자리씩 읽어야 되니까 이걸 네 자리 읽으면 얼마예요? 13이죠. 13이면 D인가요? 이게 D. 그래서 이게 이걸 읽으면 0.D. 그럼 0.92보다는 얘가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어쨌든 소수점 이하는요, 여기부터 읽으면 되는데, 이런 값들이 셋 중에서 누가 가장 큰 값이냐라는 게 그냥 탁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제일 크다.
그다음에 이 둘 중에서도 중심에서 벗어난 정도가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많이 벗어난 것 같다 라는 이점을 보면 이게 더 클 것 같다라는 거 하고, 이건 좀 비슷하니까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해보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실제로 해보면요, 얘는 0.56이니까 아까 전에 8진수 한 자리는 이진수 몇 자리로? 세 자리로 하니까 5, 101에 6원, 110 이렇게 해놓고 이걸 읽으면, 네 자리씩 읽으면 얼마요? 이건 11이죠. B잖아요. 그죠? 그래서 8진수 B8과 같은 값인 거예요. 16진수. 그러면 9, 2보다는 B8이 더 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첫 자리를 보면, 이게 대충 감이 어느 범위 정도 되는 값이다라는 걸 알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접근을 하면 이게 뭐 어느 게 크다라는 게 대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이 없으면 연습을 좀 해가지고 이런 감을 익혀 주셔야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특히 학생들이 좀 불편해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10진수로 표현해봐라. 10진수로 표현해봐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얘는 소수점 이하니까 2의 마이너스 1성, 2의 마이너스 2성, 2의 마이너스 3성, 2의 마이너스 4성이에요. 첫 번째 건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성,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성, 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성,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성. 그래서 앞으로는 0은 이제 안 쓰고 1도 안 쓸 거예요. 1은 그냥 그걸 쓰면 되는 거고 0은 아예 지우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건 2분의 1, 0.5, 0.25, 0.0625인가요? 16분의 1 해가지고 0. 이건 7, 5, 7, 8인가요? 8, 1, 2, 5. 뭐, 이 정도 되는 값이다. 그죠? 그 다음에 0.56, 8진수 0.56은 10진수로 어떻게 될 건데? 라고 하니까 5 곱하기 8분의 1, 8의 마이너스 1성. 그 다음에 6 곱하기 8의 마이너스 2성이니까 64분의 1.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죠? 이건 계산은 알아서 하세요. 0.625인가요? 이건. 그리고 여기는 뭐 해가지고 하면 얼마가 나오겠지. 그죠? 근데 그게 이 값보다는 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0.얘는 9 곱하기 16분의 1. 그 다음에 2는 14인가요? 14 곱하기 256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수치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는 더 힘들 거고, 그죠? 근데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각각의 소수점 이하 자리하고 소수점 이상의 자리에서 이 자리값에 대한 표현법,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익숙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직접적으로 변환하는 것도 우리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변환하는 것도. 근데 이제 가운데 매개체를 이진수를 써서 하는 걸 그냥 해서 계속 그걸 가르치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수 여러 가지를 한번 변환해봐라 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눈으로 쭉 보면 되죠. 이 정도는. 10진수 25를 이진수로 바꿔봐라 라고 하니까 25 나누는 것보다는 25는 16 더하기 16을 써버리니까 9가 남잖아요. 그죠? 9 정도는 바로 쓸 수 있습니다.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해서 8하고 1만 더하면 되더라. 이진수 얘를 16진수로 일단 네 자리씩 끊어서 보면 뭐야? 2, 4, C. 그죠? 8진수로 세 자리씩 끊어서 보면 1114인가요?
맞나요? 그 다음에 10진수는요.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것만 하면 520, 그 다음에 68 하니까 588인가요? 자, 얘를 역시 똑같이 표현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는 그죠? 일단 16진수는요 4자리씩 읽으면 되니까 2D인가요? 여기서 4자리는 자리 채우면 되죠? 뭐요? A. 8진수는요 55.5. 16진수는요 10진수는요 1, 2, 4, 8, 16, 32, 40, 45. 그 다음에 여기는 0.5, 0.25, 0.125.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8분의 1이니까 얘는 45.625인가요?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자리값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된다. 8진수 1, 5, 6을 2진수, 16진수, 10진수로 바꿔봐라. 일단 2진수로 바꾸는 게 기본이고, 그죠? 001인데 앞에 00은 안 써도 되고, 101에 110. 그 다음에 16진수는요, 이거 4자리씩 끊어서 읽으면 되죠, 그죠? 얘는 6, 얘는 인가요? 그 다음에 10진수는 이걸 가지고 10진수를 만드는 게 저는 편한데 어쨌든 얘는 1, 그 다음에 8, 64. 그러면 이거 곱하면 64 더하기 여기 40 더하기 6 해서 하니까 얼마요? 110인가요? 이걸 해보면 2, 4, 8, 16, 32, 64.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70. 요렇게 더하면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70이 아니구나. 40. 산수가 안 돼가지고, 그죠? 요렇게 더하면 이게 70에서 110이다. 자, 8진수 역시 얘를 2진수. 역시 8진수 4, 100, 6, 110, 7, 111, 100. 이게 46.74입니다. 자, 2진수 바꿨고요. 16진수는요, 4자리씩 하면니까 얼마요? 26점. F인가요? 그 다음에 10진수는요. 10진수는 1, 2, 4, 8, 16, 32. 그래서 38점. 0.5, 0.25, 0.125, 0.065. 그래서 이게 소수점 이상도 1, 2, 4, 8 이렇게 가는 연습도 하시고요. 소수점 이하는 2분의 1이 0.5니까 0.5, 0.25, 0.125, 0.0625, 0.03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리는 것도 좀 연습하시고. 우리 시험에 나오면 4개까지도 잘 안 나올 거예요. 근데 4개까지나 아니면 5개까지 정도는 이제 연습을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면 이건 얼마요? 0.9 3인가요? 75. 0.9375. 뭐 이런 형태의 값이 될 거다. 16진수 1F5를 역시 2진수, 8진수, 10진수로 바꿔봐라. 1,
그냥 0001을 안 쓸게요. F 5를 이진수로는 바꿨습니다. 팔진수는요. 이건 팔진수는 바로 됩니다. 그죠? 뭐요? 팔진수 7655. 그죠? 그 다음에 10진수는요. 10진수는 1, 16, 256. 그럼 256 더하기 15 곱하기 16 하면 얼마야? 240인가요? 그래서 256 더하기 240 더하기 5 하니까 이거 1, 0, 501인가요? 그래서 501. 근데 이게 이렇게 안 하고 1, 2, 4, 8, 16, 32, 64, 128, 256. 이거 260. 이거 80. 이거 160. 이렇게 해서 하면 501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더하면 일단 10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니까 저는 연산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16진수) 3C6을 이진수, 8진수, 10진수로 바꾸어라. 3 C C는 10인가요? 6 이거죠, 그죠? 그래서 3C 6 이진수로 바꿨습니다. 8진수는요 74.3인가요? 그리고 10진수는요 4, 8, 16, 32. 이거 40, 20, 60점인가요? 2분의 4, 0.25, 0.125, 375. 그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다. 이진수, 이제 보수가 나오네요. 그죠? 자. 수에서 보수, 일단 보수가 무슨 말이죠? 보상하는 수. 네, 컴프리먼트입니다. 보상해주는 수. 보완해주는 수. 이진수의 수 체계가 있고요. 뭐 사진수, 7진수도 있고 뭐 한데 우리 사진수도 쓰지 말까요? 우리가 쓰는 수 체계는 거의 대부분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간혹 사진수가 나오고. 자, 이진수에 쓰는 보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진수도, 8진수도 보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0진수도 두 가지밖에 없고요. 16진수도 보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보수는 없습니다. 딱 두 종류의 보수만 있죠. 그죠? 이진수의 보수는요, 여의 보수하고 일의 보수, 그죠? 8진수는요, 8의 보수하고 하나 작은 7의 보수. 10진수는 역시 10의 보수하고요, 하나 작은 9의 보수. 16진수도 16의 보수하고 15의 보수. 이런 종류가 있다. 딱 이겁니다. 10진수겠죠, 그죠? 10진수 235입니다. 8진수 371입니다. 16진수 2C5예요.
이진수. 자, 여기서 10의 보수를 구해보고요. 8의 보수를 구해보고 16의 보수를 구해보고 2의 보수를 한번 구해봐라. 빨리 구해보세요. 야, 바로 불러주세요. 7, 6, 10의 보수를 구해라. 4. 이건 8의 보수. 잠시만요. 죄송한데 앞에 거 다시 할게요. 8, 7, 5. 아닌데? 뭐 어쩌라고. 아닌가? 8의 보수. 아, 4, 0, 자꾸 지우게 하네. 0, 7. 자, 여기요. 16의 보수. 아니, 까먹을 게 없는데, 보수가. 저기요. 16의 보수. 아니, 이 사람들이요? D. D. 3. A. 여기요. 2의 보수. 이 사람들이요? 이 보수를 잘 모르네. 보수가 뭐 해주는 수요?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수. 그러면 10진수에서 9의 보수. 9의 보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요. 999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완해주는 수. 그게 9의 보수예요. 8진수에서 만일에 이게 7의 보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777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더해서 보완해주는 수. 16진수에서요. 15의 보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FFF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보완해주는 수. 이진수에서 1의 보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결과가 11111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보완해주는 수. 이게 각각의 보수예요. 그러면 이게 999를 만들기 위해서 보완해주는 수는 얼마야? 7. 예? 6, 4. 여긴요? 4, 0, 6. 얘는요? D. 맞나요? 여기는 3, A. 맞죠? 그죠? 여기는 0, 0, 1, 1, 0. 맞습니다. 이게 맞으면 답이 아니죠. 나는 뭐의 보수를 물어봤어요? 9의 보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7의 보수, 15의 보수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1의 보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뭘 물어봤어요? 10의 보수를 물어봤고 8의 보수를 물어봤고 16의 보수를 물어봤고 2의 보수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10의 보수는 뭔데? 라고 하면 이걸 1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필요해요? 5가 필요하고 여기 1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는 4가 필요하고 1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8이 필요한 이게 10의 보수냐? 라고 하면 이건 아니에요. 이게 10이 이 숫자가 돼버리면요. 여기도 10이 나오고 여기도 10이 나오고 여기도 10이 나오니까 합치면 1110이 돼버려요. 이거 더하기 이걸 하면요. 근데 10의 보수는 자기 자리에 0이 나오고 자리에 올림이 하나만 있는 보수예요. 즉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하면요. 뭐가 돼요?
1000이죠. 그래서 자기 자리는 0이 되고 자리 올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온보수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 온보수라고 하는 건 8진수면 8의 보수, 10진수면 10의 보수, 16진수면 16의 보수, 2진수일 때는 2의 보수. 이런 온보수는요, 그 자리는 무조건 0을 만들어주고 자리 올림이 하나 있는 보수 형태로 만드는 보수값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0의 보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9의 보수를 계산해서 더하기 1을 하면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이 값에다가 더하기 1만 해준 거예요. 더하기 1만 해주면 얼마야? 765. 그러면 7진수에서 8의 보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8의 보수를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로 딱 접근할 때는. 근데 7진수는 7의 보수를 구하고 여기 더하기 1을 하면 이 8되니까 0이죠. 또 8되니까 0이고 또 8되니까 0이고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리 올림이 있으면서 자기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거 더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더하기 1이 됐으니까 여기도 더하기 1을 해주면 그게 8의 보수인 거예요. 그래서 8의 보수는 얼마야? 407이고요. 여기도 16의 보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 더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1을 하면 이거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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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여기 더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더하기 1을 하면 되니까 이건 D3B. 여기도요. 이거 더하기 1을 하면 1, 0, 0, 0, 0, 0. 자기 자리는 0이고 자리 올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럼 여기도 더하기 1이니까 여기도 더하기 1 하니까 0011.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면서 2의 보수를 물어볼 때는 저는 대학교에서 이걸 처음 배웠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이 저한테 우리한테 가르칠 때는 1의 보수는 그냥 뒤집어 주면 되고 나트만 취해주면 되고 2의 보수는 나트 취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2호 자리는 그대로 쓰고 이건 그대로 쓰면서 그 앞에 것만 나트 취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잘 배웠는데 그건 사실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약간 불편해요. 불편해서 그냥 1의 보수 취해서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는 정도는 연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니까 더하기 1을 해라. 그래서 모든 보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수는 이 보수를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가능하더라 라는 거고요. 그럼 이때 우리가 왜 보수를 취하는데? 보수를 왜 취하는데 라고 하면 왜 취한다고요? 예? 이게 연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연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 연산의 편의가 아까 전에 전자계산기는 뺄셈을 하는 연산기가 없어요. 덧셈 연산기만 있는데 그 덧셈 연산기를 가지고 뺄셈 연산까지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수를 취하죠. 예를 들어서 얼마요? 58, 59 빼기 32 얼마예요? 우리는 똑똑하니까 이게 27이라는 게 바로 나와요. 근데 아까 전에 컴퓨터는 감산을 못해요. 못하니까 59에다가요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를 해요. 근데 더할 때 여기에 대한 10의 보수를 취해줘요. 그럼 32에 대한 9의 보수를 먼저 취하면 얼마가 되고요? 67이 되나요? 그럼 더하기 1 해서 하면 이게 100이 되니까 여기도 더하기 1 하면 68이죠. 68을 빼기를 하면요. 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그러면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이건 7, 2, 1이죠. 두 자리에서 두 자리를 뺐는데 세 자리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버리고요. 얘를 버려버리니까 얘는 요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감산한 연산과 같은 연산이 나오더라. 이것 때문에 감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수를 취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숫자는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52 더하기 자 79예요. 99 만들려면 20이죠. 그러면 15의 보수를 취하려면 21을 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거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7인가요? 근데 이거 더하면 이게 나오죠. 이진수에서 이진수 감산을 하는, 그 두 자리에서 두 자리를 감산을 했는데 이것처럼 세 자리가 나와가지고 버림이 생길 때는요, 그냥 이거가 양수값이면서 이건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취하면 그게 결과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두 자리에서 두 자리를 뺐는데 이 보수를 취해 연산을 했는데 자리 올림이 하나 안 생겼죠. 이게 안 생길 때는 무조건 빼는 수가 더 클 때예요. 빼는 수가 작으면 무조건 자리 올림이 생깁니다. 근데 빼는 수가 더 크면, 감수가 더 크면 여기는 자리 올림이 안 생겨요. 안 생기면 이 값은 무조건 뭐다? 음수값인 거예요. 이건 음수로 표현된 값이다 라고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수는 우리가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값이에요. 이게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려면요, 음수 얼마인지 확인해 보려면 얘를 다시 10의 보수를 취해요. 얘를 10의 보수를 취하는데 일단 73의 9의 보수는 26이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1 하면 10의 보수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27이구나 라고 이제 이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컴퓨터는 이것만 봐도 이게 마이너스 27인지 알아요. 알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이 두 자리에서 두 자리를 빼는 이런 연산에서 이렇게 보수를 취해준 연산에서 세 자리가 나오면 이건 버리고 나머지 취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두 자리가 나오면 이건 음수값이다. 그리고 그 값을 내가 의미 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으로 바꾸려면 다시 보수를 취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더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 이걸 하려고 하니까요, 봐요. 우리가 이런 연산을 할 때 이거 십진수 체계잖아요. 그죠? 십진수 체계거든요. 그럼 십진수 체계에서 이게 이진수화 시켜서 하려면, 이게 십진수를 그냥 십진수, 이진수로 하는 게 아니라 BCD 코드로 만일에 만들어진 십진수를 우리가 다룬다. BCD 코드화된 십진수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보수를 취할 때, 이 보수를 취할 때 이것처럼 79가 있을 때 20이 되는 거. 이 7이라는 게 십진수 7은요, 이거거든요. 이거 그냥 놔둬 취해보세요. 1000이 나오지 이게 2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BCD로 3초가 코드로 7이 돼 있으면요, 이거거든요. 이 3초가 코드의 7을 놔둬 취해주면요, 0101인데 이게 0101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7이고 이게 2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니까 이게 연산이 바로 탁 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3초가 코드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 3초가 코드가 나왔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그러면 이제 좀 쉬는 시간 가질 건데 8번부터 20번 그리고 20번까지 후다닥 풀어 놓으세요.